안녕하세요. 웃는 거밖에 없어요, 저는. 네, 오늘은 명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명상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 인간의 욕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건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희가 건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건강을 저희가 원하냐라고 할 때 보통 딱 두 가지죠.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의 건강. 여기서 딱 봤을 때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운동을 하죠.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러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명상을 시작하면서 주위에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명상이 도대체 뭐냐? 쌀이 좋은 거냐?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되물어요. 그럼 너는 명상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명상 오케이. 바닥에 이렇게 좀 자리를 찾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좀 긴장을 놓고 눈을 감고 뭔가 생각을 비워낸다? 생각을 좀 편안하게 가진다? 이게 다 아니야? 그게 그냥 끝? 아닌가? 명상? 이런 대답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지만 약간 반쪽짜리 설명인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도 물광석이 성공을 완벽하게 못했는데 물어요. 물광석이 어떻게?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바닥에 손대고 거꾸로 쓰면 되는 거야. 그게 가능했다면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물광석이를 했겠죠. 우리가 명상을 앉아서 눈 감고 생각을 비우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이 바탕에 깔린 이 뭔가 백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훈련을 해도 뭔가 깊이가 없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에 깔린 우리가 왜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비우려고 하는 걸 명상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명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운동이 뭐냐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건 뭐냐? 신체가 건강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체가 건강하다? 건강한 신체가 어떤 의미일까? 아프지 않고 그쵸. 몸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다는 거는 신체가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각각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불편함이 없고 뭔가 거슬리는 게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저희가 신체가 건강하다고 말하죠. 여기서 신체가 제 기능을 한다는 거는 신체는 어쨌든 잘 생각해보면 신체는 결국에는 신체가 의미하는 바가 행위예요. 행위. 모든 신체를 생각해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뭐 세포만 봐도 뭔가 그 안에 물질 같은 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서 제 기능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이거 행위. 신체가 제 기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게 저희가 건강한 신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갖고 있는데 손으로 뭔가 필기를 하고 싶어. 이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내 목소리를 내. 그러면 여기 목에 관련된 신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신체는 행위를 상징하고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가능한 상태. 그리고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거스림이 없는 거는 이제 질병인 거죠. 질병이나 이런 아픈 게 없을 때가 저희가 신체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실 이 반대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는, 그리고 정신이 제 기능을 하고 정신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거스림이 없는 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편하다. 스트레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신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거슬림이 없는 건 고통체가 없을 때, 질병이 고통체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신체가 제 기능을 하는 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신이라는 것 자체, 정신의 의미가 결국에는 우리가 뭘 위해서 행위를 하냐, 우리 신체가 움직이는데 뭘 위해서 행위를 하냐? 이 빨간색으로 쓰고 싶었는데 존재. 우리 신체가 움직인 이 행위의 목적은 결국 존재하기 위함. 정신이 없으면 좀비.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정신이 없으면. 정신은 곧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면 우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함을 수련하는 게 명상이고, 그럼 정신 건강을 수련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존재를 수련하는 것이다. 존재. 우리 그냥 이미 매일매일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존재를 수련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존재라는 걸 또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한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숨쉰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 네. 존재라는 건 깨어있는 의식, 지금 여기, 그리고 판단하지 않은, 판단한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 이게 현재고 판단한다는 건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향수병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언제? 해외에서. 네. 향수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죠 집. 그렇죠. 집으로 돌아오면 향수병은 바로 고쳐지죠. 우리가 정신이 괴로운 이유는 정신의 집은 존재인데 우리가 존재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뭐다? 명상은 존재를 수련하는 거고, 명상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집으로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또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별게 없잖아요. 존재하는 게 뭐 별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또 보는 관점은 사실 명상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동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별거 없을 리가 없어 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수련하는 게 명상이에요. 진짜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게 다라서 이해되시죠? 별게 없을 리가 없잖아 하는 그 마음을 돌보는 게 결국은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련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그 마음가짐,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2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사실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집을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집이잖아요. 또 중요한 거 까먹었네.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 영상이 어떻게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마음가짐, 지금과 그리고 인내. 이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신체 건강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막 극도로 이 세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뭐가 되죠? 막 내 신체 건강의 달인이야. 그러면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되죠. 내가 정신 건강의 달인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해탈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죠? 해탈을 하는 사람이 돼요. 붓다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건강한 삶이 중요한 거지 꼭 우리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해탈의 경지에 이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저 건강함, 내가 건강함, 내가 명상, 내가 존재함 자체가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뭔가 해탈을 하겠다. 내가 뭔가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를 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동기로서 내가 좀 해탈을 하고 싶어. 내가 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 훈련 동기를 가지는 건 괜찮지만 이 훈련 동기 자체가 명상 훈련을 시작하면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명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좀 더 올바른 명상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 이유는 뭔가 내가 이렇게 돼야지, 운동선수가 돼야지, 내가 해탈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내가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내가 해탈을 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고 목적을 가지면 기대를 하는 거고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대와 실망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제가 비유에 제가 많은 비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 라는 걸 명상이에요. 약은 약을 먹는 순간 괴롭잖아요. 명상은 내가 자리에 앉아서 다리 너무 아프고 이거 너무 재미없고 하기 싫은데 그럼 그건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하는 거를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자주 내가 원하는 이 명상 공간을 만들어서 명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명상이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명상의 스타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싱잉볼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싱잉볼 좋아하고 그런 저만의 이런 리추얼을 만들다 보니까 명상 자체가 즐거워진 거죠. 누가 너가 건강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명상 자체가 즐거운 그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스토리라고 말씀드리면 좀 짧은데 제가 이 TCC를 시작하기 전에 타라쌤한테 먼저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렇게 제가 명상 수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요가 선생님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싱잉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진짜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는 선생님의 말이 저는 유진님이 진심을 다해서 뭘 해도 괜찮으니
진심을 다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테라쌤이 그때 유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상 수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딱 이 말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제가 진심으로 명상을 정말 좋아하고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내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제가 어떤 명상 수업을 하는지 상관이 사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해탈을 해서 스님의 경지 얻어야지만 명상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저 제가 아는 만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저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는 마음가짐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인내심. 인내심이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 어머님처럼 이렇게 타고난 사람 분도 계세요. 근데 인내심이 없는 분들은 이 인내심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죠. 뭔가 계속 참아야만 할 것 같고 나만 손해인 것 같고 계속 속에서 이 분노가 끌어올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참고 이제 인내를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 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결국에 부모님이 낳아줘서인 거고, 어떤 이 사회가 제공해준 학교를 나와서 또인 거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어떤 분이 이 이너마더라는 건물을 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약간 원인과 결과 이렇게 직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원인 거예요. 이 원에서는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두 가지의 컨셉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 자체가 문제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을 사형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의 어떤 해프닝이라던가 사회 시스템이라던가, 결국에는 이 원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게 되시면은 이 살인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연민의 마음, 동정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인내심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고, 또 저희 마음의 분노가 한 번 이렇게 수련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갑자기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와 성격이 급한 것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평생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 이 분노를 우리가 마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마라가 찾아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왔구나 하면서 차를 끊임없이 마라가 찾아왔을 때 차를 내주는 이것이 바로 인내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이라는 거는 제가 또 비유를 또 하자면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 현수막이 현안이 걸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람이 엄청 불면 현수막이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잘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구멍을 송송 뚫어줘요. 그러면 어때요? 현수막이 약간 내 존재로 있을 수 있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갖는 것,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 스포츠 중에서 주짓수가 있죠. 주짓수가 그 셀프 방어에 굉장히 효과적인, 우리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이 공격을 할 때 주짓수가 사용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남성분의 큰 나보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왔을 때 그거를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역이용하는 게 주짓수의 큰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인내심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큰 분노가 찾아왔을 때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큰 분노를 가지는 거지? 뭔가 거부하지 말고 그 분노를 안아서 그 분노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정신적인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약간 장작 피우듯이 연료라고 생각하셔서 이 연료를 사용해서 뭔가 나의 이 연민의 감정과 동정심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내심이 더 뭔가 개선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또 비유네 드리자면 저희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작은 컵에 물을 이제 떠서 소금을 딱 뿌려서 마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짜겠어요 이게. 근데 호수, 정말 큰 호수를 상상해보고 똑같은 양의 소금을 딱 뿌려서 내가 이 소금의 컵에 떠서 마시면 짠 맛이 과연 날까요? 안 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당연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호수가 되어야 된다이지만 더 맞는 말, 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반영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호수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호수예요. 호수인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명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별명 생각났어요. 비유지. 아, 비유지. 비유지. 너무 괜찮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답을 딱 말했네요. 집.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그러니까 2타 강사 같은.